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강력한 복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끄러운 말다툼이나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결과가, 당신의 변화된 삶이 주변 모든 사람들을 할 말 잃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의심하고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울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핵심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모든 이야기는 당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영감의 불씨가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세우는 법.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여 주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 가진 힘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 그리고 의심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비판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고 거절이 자신을 무너뜨리도록 허용하며 실패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도록 방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범함 그 이상으로 날아오르길 원한다면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어떤 모욕이나 의심, 그 어떤 장애물도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정신의 성을 쌓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란 인생이 쉽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사람들은 떠들어댈 것이며 실패는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강인한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들은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거센 바람이 자신을 뿌리 뽑으려 할 때마다 그들의 뿌리는 오히려 땅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뿌리, 즉 당신의 신념, 자신감, 그리고 비전은 그 어떤 부정적인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 마음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항상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외부의 소음보다 더 크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생명의 말을 불어넣으세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패를 성장의 연료로 삼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시련을 벌이 아닌 교훈으로 바라보도록 마음가짐을 전환할 때 당신은 좌절을 재기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난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우리 민족의 정신력과도 같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듯이 당신의 실패 역시 당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적 규율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훈련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힘을 주는 책을 읽고 영감을 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러한 습관들은 당신의 뇌가 약점 대신 강점에 집중하도록 서서히 재구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것들로 당신의 주변을 채우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당신의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주입하면 결국 당신의 마음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이 쌓여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규율을 당신의 초능력으로 만드는 법. 규율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꿈꾸는 내일의 모습을 이어주는 단단한 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만 진실은 동기부여는 날씨처럼 변덕스러워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감을 받는 그 순간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결코 성공을 향한 꾸준한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규율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때조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한 자리에 나타나고 헌신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흥분과 설렘이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자기 자신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항상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가장 규율이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규율은 운동선수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훈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규율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파티를 즐길 때 사업가가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규율은 평범한 한 사람을 비범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힘입니다. 당신이 규율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대중과 분리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어지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규율을 당신의 초능력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일상의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은 당신의 일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산만함, 미루는 습관, 그리고 낭비되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반영하는 일일 계획을 설계하고 그것을 신성한 약속처럼 지키십시오. 비록 작더라도 꾸준한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처럼 쌓여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통제입니다. 규율은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 침대의 편안함을 거부하고 당신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스크롤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당신의 장기적인 비전을 파괴할 수 있는 단기적인 쾌락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산만함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책임감입니다. 당신이 세운 목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십시오. 목표를 적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왜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정한 규율을 깰 때 당신은 단지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성장의 기반입니다. 규율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끈기에 대한 것입니다. 매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이 결코 승리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규율을 실천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강해져서 더 이상 힘든 의무가 아닌 당신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주의하게 낭비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흘러간 단 1초의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간을 황금처럼 소중히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당신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말하지만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로 하루 종일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내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나를 산만하게 할 뿐인가? 두 번째 단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힘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과 맞지 않는 어떤 것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초대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함을 성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맹렬하게 보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한 형태이며 그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항상 당신의 일정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장, 지식, 기술, 건강 또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사고에 도전하는 책을 읽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당신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 힘쓰십시오. 심지어 휴식의 순간조차도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보낸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집중력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알림, 끝없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셜미디어 피드와 같은 방해 요소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런 방해 요소들이 당신의 주의를 빼앗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결국 당신의 미래까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깊은 집중은 어설픈 노력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탁월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지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한 시간은 당신의 잠재력 한 조각을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꿈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 기술. 에너지는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꿈, 그리고 모든 성취를 이끄는 연료입니다.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실현되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야망도 시들고 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한다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 힘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관계, 끝없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과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고 싶다면
에너지를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 특정 습관에 몰두한 후, 또는 특정 환경에 노출된 후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만약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동기를 잃게 하거나 의심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부정성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채우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내면의 에너지를 형성하기에 당신의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당신 내면의 대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 에너지의 가장 큰 도둑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기의심,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그 어떤 외부의 문제보다도 당신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십시오. 매일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바로 당신이 세상에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휴식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마음 챙김의 휴식 시간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강함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피곤한 마음은 집중할 수 없고 지친 몸은 큰 꿈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비용이 아닌 투자로 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라마 대신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견이 당신의 반응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보호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지키는 기술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그 무엇도 당신을 가로막을 수 없는 전진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연금술. 고통은 인생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고통을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사용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사람들은 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강점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련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실패를 부정하며 마음의 상처를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무시된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대신 당신의 고통이 실제하며 당신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수용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로 나아갈지 결정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할지
아니면 강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좌절, 모든 배신, 모든 실패 속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의 희생자가 되는 것에서 고통의 학생이 되는 것으로 마음가짐을 바꿀 때 당신의 시련은 성장을 향한 디딤돌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통을 동기부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려움이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당신의 결심에 불을 지피게 하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했다면 그 고통이 당신을 침묵 속에서 결과로 증명하도록 이끌게 하십시오. 만약 거절을 당했다면 그것이 당신을 기회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기회를 창조하도록 밀어붙이게 하십시오. 고통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태워 재로 만들 수도 있고 당신 내면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통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글을 쓰고 신뢰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며 당신의 기술, 당신의 일, 당신의 꿈에 그 에너지를 쏟아부으십시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예술, 발명, 그리고 성취 중 상당수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위대한 창조물로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당신은 다음 도전에 필요한 힘을 얻습니다. 저항을 이겨낸 후에 근육이 더 강해지듯 고통을 겪은 후에 당신의 인격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대신 일어서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고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꾸준함이라는 위대한 예술. 꾸준함은 당신이 존경하는 모든 성공 스토리 뒤에 숨겨진 비밀 재료입니다. 재능은 당신에게 유리한 출발을 제공할 수 있고 운은 몇 개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꾸준함만이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시련 앞에서 포기하고 첫 번째 실패 후에 멈추며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성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싶다면 꾸준함의 기술을 반드시 마스터해야 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스스로를 압도하고 결국 실패하면 포기합니다. 진정한 꾸준함은 당신의 인격을 서서히 빚어내는 작고 일상적인 습관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200페이지를 읽고 다시는 책을 만지지 않는 것보다 매일 10페이지를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일주일 동안 격렬하게 운동하고 몇 달 동안 멈추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운동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내심입니다. 꾸준함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과정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씨앗은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성장을 보기 훨씬 전부터 땅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보상 없이 계속해서 노력할 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인내심은 몽상가와 실천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지 목표가 아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결승선이지만 시스템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주는 매일의 실천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매일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매일 배우고 네트워킹하고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시스템은 꾸준함을 자동적인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분보다 규율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날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은 흥분되는 날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는 날들에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게으름과 낙담을 이겨내고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꾸준함 근육은 더욱 강해집니다. 꾸준함은 당신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당신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멈추기를 거부할 때 당신을 주목합니다. 7번째, 매일 나 자신에게 투자하라. 성장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매일 자기 성장에 투자하기로 한 선택에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보다 더 현명하고 더 강하며 더 준비된 오늘의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처럼 쌓여 단순한 습관을 비범한 결과로 바꾸고 당신을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성장에 투자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배우고자 하는 갈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식은 힘이지만 오직 당신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할 때만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책을 읽고 당신보다 앞서간 멘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공허한 오락의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매일 단 30분의 의도적인 학습만으로도 당신 미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기술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지식만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운 것을 적용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매일 시간을 할애하여 그것을 연습하고 다듬고 향상시키십시오. 매일의 작은 개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탁월함을 만듭니다. 탁월함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한 연습에 대한 보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야망이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 또한 서서히 당신의 야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가와 몽상가들의 환경에 자신을 둘 때 그들의 마음가짐은 당신을 더 높이 오르도록 이끌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낄 때 성장은 가속화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당신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을 멈춥니다. 일지를 쓰고 목표를 기록하며 당신이 밟아온 단계를 정기적으로 되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작더라도 발전은 당신의 매일의 투자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을 통한 개인적 발전입니다. 성장에 투자하는 것은 단지 외부 기술을 연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강점, 약점, 그리고 감정적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수록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장은 평생의 여정이며 당신이 매일 그것에 더 헌신할수록 당신은 더욱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여덟 번째, 침묵을 강함으로 승화시키는 법. 침묵은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과소평가된 힘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자신을 증명하며 자신의 과정을 과시하기에 필사적인 세상에서 침묵은 당신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비전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당신의 결과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싶다면 침묵을 강함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묵이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것을 자신감 부족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과는 당신의 그 어떤 설명보다도 항상 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계획이 실현되기 전에 미리 떠벌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너무 일찍 공유할 때마다 당신은 외부의 의견, 의심, 그리고 부정성을 초대하는 셈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낙담시킬 것이고 다른 이들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은밀히 바랄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일하며 당신의 비전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발전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직접 보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침묵을 집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대화, 뒷담화, 그리고 끝없는 방해 요소들의 소음을 제거할 때 당신은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침묵은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잘 계획하며 당신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도록 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아이디어들 중 일부는 소음의 혼돈속이 아니라 침묵의 고요함 속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응은 줄이고 관찰은 늘리는 것입니다. 모든 모욕이 대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논쟁에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모든 상황이 당신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드라마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침묵은 당신을 강력하게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왜곡되거나 잘못 인용되거나 오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이 당신의 결과를 증폭시키게 하십시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조용히 당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어느 날 당신의 변화가 모두에게 보이게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을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은 당신이 했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해낸 일 때문에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침묵은 성공을 더욱 달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여정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더더욱 무시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겸손하되 멈추지 않는 존재가 되는 길. 겸손과 강인함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함께할 때 그것들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겸손은 당신이 발을 땅에 딛고 있도록 유지해주고 멈출 수 없는 결단력은 당신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자질이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만함 대신 조용한 자신감으로 일하고 자존심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얻는 모든 성취는 수많은 요인들, 즉 스승, 멘토, 기회, 심지어 당신을 성장시킨 실패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인정할 때 그것은 당신을 자만심 대신 감사함으로 채웁니다. 감사는 겸손의 기초이며
겸손은 성공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는 마치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일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전에 대해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취를 끊임없이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조용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하는 일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결과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든 상관없이 항상 배우는 학생으로 남는 것입니다. 겸손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울 것은 항상 있고 당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있으며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한 당신의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이 멈추지 않을 때 당신의 잠재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품위 있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은 공격성이나 강압으로 길을 헤쳐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막으려 할 때조차 조용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포기하기를 거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을 잃지 않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당신의 승리가 자존심이 아닌 존엄함으로 얻어지도록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갈채가 아닌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동이 오직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박수갈채가 멎는 순간 당신은 동기를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목적에 의해 이끌어진다면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노력은 당신을 멈출 수 없게 만들고 겸손은 당신이 그에 따르는 성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10번째, 삶 자체가 증거가 되게 하라. 자신에게 집중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강력하며 너무나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여 그것 자체가 당신 성장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삶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변호가 필요 없으며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 당신의 성취, 당신의 인격, 그리고 당신이 발산하는 평화를 통해 빛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당신이 산만함, 의심, 그리고 부정성을 넘어 규율, 성장, 그리고 자기 존중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일치입니다. 당신의 행동, 가치, 그리고 목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 스스로 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은 진실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은 당신이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을 반영해야 합니다. 진정성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꾸준함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삶은 일시적인 흥분으로 인한 무작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무언가에 대한 꾸준한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 건강, 관계 또는 열정이든 매일 꾸준히 헌신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결과는 당신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당신의 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지 수입이 아닌 영향력을 쌓는 것입니다. 성공은 단지 개인적인 이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창조하는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일, 당신의 존재,
그리고 당신의 기여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길 때 당신의 삶은 자동적으로 이대함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소음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삶이 항상 가장 시끄럽거나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로 가득 찬 삶입니다. 당신이 균형, 자기 존중, 그리고 평온함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그렇게 평온함을 유지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평화는 힘이며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진정한 강함에 살아있는 예시로 만듭니다. 마지막 단계는 유산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무엇이 남을 것입니까? 스스로 말하는 삶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속되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사랑이든 친절이든 또는 당신보다 오래 살아남는 일이든 유산은 당신 삶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기를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강력한 복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끄러운 말다툼이나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결과가, 당신의 변화된 삶이 주변 모든 사람들을 할 말 잃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의심하고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울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핵심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모든 이야기는 당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영감의 불씨가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세우는 법.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여 주변 모두를 놀라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 가진 힘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 그리고 의심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비판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고 거절이 자신을 무너뜨리도록 허용하며 실패가 자기 자신을 규정하도록 방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범함 그 이상으로 날아오르길 원한다면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어떤 모욕이나 의심, 그 어떤 장애물도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정신의 성을 쌓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란 인생이 쉽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사람들은 떠들어댈 것이며 실패는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강인한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들은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거센 바람이 자신을 뿌리 뽑으려 할 때마다 그들의 뿌리는 오히려 땅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뿌리, 즉 당신의 신념, 자신감, 그리고 비전은 그 어떤 부정적인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 마음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항상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외부의 소음보다 더 크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생명의 말을 불어넣으세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패를 성장의 연료로 삼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시련을 벌이 아닌 교훈으로 바라보도록 마음가짐을 전환할 때 당신은 좌절을 재기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난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우리 민족의 정신력과도 같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듯이 당신의 실패 역시 당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적 규율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훈련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힘을 주는 책을 읽고 영감을 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러한 습관들은 당신의 뇌가 약점 대신 강점에 집중하도록 서서히 재구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것들로 당신의 주변을 채우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당신의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주입하면 결국 당신의 마음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이 쌓여 만들어내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규율을 당신의 초능력으로 만드는 법. 규율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꿈꾸는 내일의 모습을 이어주는 단단한 다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만 진실은 동기부여는 날씨처럼 변덕스러워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감을 받는 그 순간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결코 성공을 향한 꾸준한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규율은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 때조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한 자리에 나타나고 헌신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흥분과 설렘이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자기 자신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항상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가장 규율이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규율은 운동선수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훈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규율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파티를 즐길 때 사업가가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규율은 평범한 한 사람을 비범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힘입니다. 당신이 규율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대중과 분리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어지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규율을 당신의 초능력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일상의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은 당신의 일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산만함, 미루는 습관, 그리고 낭비되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반영하는 일일 계획을 설계하고 그것을 신성한 약속처럼 지키십시오. 비록 작더라도 꾸준한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처럼 쌓여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통제입니다. 규율은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 침대의 편안함을 거부하고 당신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스크롤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당신의 장기적인 비전을 파괴할 수 있는 단기적인 쾌락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산만함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책임감입니다. 당신이 세운 목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십시오. 목표를 적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왜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정한 규율을 깰 때 당신은 단지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성장의 기반입니다. 규율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끈기에 대한 것입니다. 매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이 결코 승리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규율을 실천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강해져서 더 이상 힘든 의무가 아닌 당신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자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주의하게 낭비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흘러간 단 1초의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간을 황금처럼 소중히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당신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말하지만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로 하루 종일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내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나를 산만하게 할 뿐인가? 두 번째 단계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힘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과 맞지 않는 어떤 것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초대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함을 성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맹렬하게 보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한 형태이며 그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항상 당신의 일정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장, 지식, 기술, 건강 또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사고에 도전하는 책을 읽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당신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 힘쓰십시오. 심지어 휴식의 순간조차도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보낸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집중력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알림, 끝없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셜미디어 피드와 같은 방해 요소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런 방해 요소들이 당신의 주의를 빼앗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결국 당신의 미래까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깊은 집중은 어설픈 노력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탁월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지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낭비하는 한 시간은 당신의 잠재력 한 조각을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꿈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 기술. 에너지는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꿈, 그리고 모든 성취를 이끄는 연료입니다.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실현되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야망도 시들고 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한다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신체적 힘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관계, 끝없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과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고 싶다면 에너지를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 특정 습관에 몰두한 후, 또는 특정 환경에 노출된 후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만약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동기를 잃게 하거나 의심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부정성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채우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내면의 에너지를 형성하기에 당신의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당신 내면의 대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 에너지의 가장 큰 도둑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자기의심,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그 어떤 외부의 문제보다도 당신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십시오. 매일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공급하는 에너지가 바로 당신이 세상에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휴식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마음 챙김의 휴식 시간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강함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피곤한 마음은 집중할 수 없고 지친 몸은 큰 꿈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비용이 아닌 투자로 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라마 대신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견이 당신의 반응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보호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아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지키는 기술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그 무엇도
당신을 가로막을 수 없는 전진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연금술. 고통은 인생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도록